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픽 카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인데요. 사파이어 RX 5700 XT라는 모델입니다. 고장 증상은 화면이 전혀 나오지 않는 화면무 증상이고요. 일단 뭐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하고 분해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쇼트 검사 한번 해볼게요. 12V 라인 지금 괜찮고요. 3.3V 라인 괜찮죠. 그 다음에 데이터 라인도 있는데 데이터 라인은 제가 미리 검사를 해봤는데 괜찮고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에 팩스 리셋 괜찮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컬러 0.83 그 옆에도 0.83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보조전원이죠. 보조전원 쪽도 지금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초기 증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외장형 그래픽 카드 쪽에 지금 모니터를 연결한 상태입니다. 하고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파워 온. 전원을 켜면은 자, 지금처럼 비품이 울리면서 전혀 지금 화면이나 이런 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가 연결됐는데 전혀 화면이 나오거나 하는 게 없고요. 지금 보면은 LED도 불이 전혀 안 들어오죠. 지금 이 외장용으로 했을 때는 LED도 안 들어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전원을 끄고요. 일단 분해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리를 완료했고요. 일단은 이제 현미경 쪽으로 좀 옮겨 가지고 자세한 건 한번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항값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코일에 접지는 아무데나 하나 잡고요. 코일에 이렇게 저항값을 측정을 해 보면은 특별히 쇼트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쪽으로도 한번 볼까요? 옆에 코일이 하나 더 있죠. 여기도 찍어 보면은 56옴 여기도 찍어 보면은 자 이쪽에다 한번 볼까요? 여기도 56옴이죠. 그리고 여기 5V 라인 5V 라인도 보면은 여기는 킬로옴 나오죠. 킬로옴 1.3 킬로옴 그리고 여기가 1.8V 라인 이것도 2.3kg 정도 나오죠. 그리고 이쪽은 당연히 12V 이제 들어오는 라인 쪽이니까 이상이 있거나 하진 않죠. 킬로옴 여기도 킬로옴 여기는 메가옴 나오네요. 메가옴 그리고 뒤쪽에도 뒤쪽에 보면 여기가 0.75라인 75V 라인 0.75V 라인 정도 됩니다. 여기가
여기도 여기는 한 12옴 정도 나오죠. 12옴. 0.75V 라인이라서 쇼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봤고요. 제가 여기 또 전압을 투입을 해서 확인을 해 보면은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지금 5V는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1.8V 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5V 라인 이쪽에 지금 보면 여기가 5V 라인이죠. 이 출력단 여기 찍거나 여기 찍거나 똑같은데 여기 찍어 보면은 여기는 5V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5V 나오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1.8V 라인입니다. 1.8V가 만들어져야 다음이 이 0.75V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1.8V 라인이 지금 스위치 켜 볼게요. 저기 멀티미터 자세히 보면은 자, 파워 온, 순간적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파워 온, 순간적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1.8V 라인 자체가 좋은 건 아니고요. 제가 오실로스코프로 가지고 측정을 해봤는데 오실로스코프에서는 파형이 잠깐 순간적으로 생성됐다가 멈추거나 그렇게 됩니다. 자, 오실로스코프로 가지고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방열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켜놓지를 못해서 여기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누르면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순간적으로 파형이 탁 나왔다가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전압이 들어왔다가 차단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똑같죠? 순간적으로 들어왔다 그렇고, 자, 여기도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가 이제 그래픽 카드 코어 V코어 전압인데 여기도 파워 온 해볼게요. 저 오실로스코프 잘 보시면은 파형이 나왔다가 사라지죠. 자, 다시 한번 온. 켤 때마다 동작이 됐다가 멈춥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 뭔가 온 신호를 주는 EN 신호를 주는 쪽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호가 들어왔다가 차단되면서 끊어지는 것 같거든요. 자, 오실로스코프로 가지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쪽에 순간적으로 전압이 딱 나왔다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1.8V하고 관계되는 게 그 뒤에 엔드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쪽 뒤에 보면은 쭉 라인을 추적해 보면은 이쪽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VE라고 엔드 게이트가 하나 있죠. VE. 그래서 여기도 제가 미리 체크를 잠깐 해봤는데 쇼트 값은 나오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동작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자 자체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신호가 손실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V라는 그 소자를 한번 교체해 보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부품을 교체를 완료하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출력이 아까 없었는데, 출력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출력단이죠. 지금 카메라를 찍고 있어가지고, 조금, 찍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자,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되고, 자, 파워 온. 소자를 교체를 해도 화면이 나오질 않고 전압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 가지고요.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은 엔드 게이트 쪽에 1번 단자로 들어가는 쪽에 지금 보면은 여기죠. 엔드 게이트에 1번 단자로 들어가는 쪽에 점퍼를 하나 연결을 해 가지고요. 라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점퍼를 연결해서 이렇게 테스트기 도통 모드를 찾아보려고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서 이제 넘어가는 쪽을 찾아보기 위해서 쭉 찾아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FET가 TR이 있죠. 듀얼 TR 여기 MA라고 되어 있는 이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소재가 3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이쪽에서 아마 신호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측정을 해 보니까 고장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의 저항값이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이오드 값이 지금 다이오드 모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다이오드 모드고 제가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자, 여기가 1번이죠. 여기가 1번인데 여기 2번이 게이트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찍어 보면은 여기는 0.7 나오죠. 0.7. 그리고 이쪽에도 찍어 볼게요. 여기도 보면 0.7.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찍어 보면 여기가 이제 게이트거든요. 이렇게 찍어 보면은 여기는 0.65 나오죠. 0.65. 그리고 이쪽에 찍어 볼게요. 여기는 0.6 나옵니다. 0.60. 그래서 고장은 아닌데 약간 좀 낮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찍으면 0.7.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찍어 보면 0.7. 그리고 반대로 찍어 보면은 0.65 한쪽이, 그리고 한쪽이 지금 0.6 나옵니다. 한쪽이 0.6. 그래서 완전히 고장은 아닌데 이게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실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약간의 진행성 쪽에 문제가 생겨도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조금 차이가 있고, 그 위에 거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지금 보면은 0.7, 그죠? 그리고 이쪽에도 찍어보면 0.7. 그리고 반대쪽 여기가 게이트니까 지금 보면 여기도 0.7 나오죠. 여기는. 그리고 여기도 찍어보면은 0.7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하고 얘 밑에 요거 얘하고 요거 하고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값이. 물론 실장 상태라서 위치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소자에 붙어 있는 거에 따라서, 근데 조금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요거 한번 찍어 볼게요. 요것도 지금 보면 지금 0.7이죠. 여기도 0.7. 근데 반대로 한번 찍어 볼게요. 반대로 찍어 보면은 여기는 0.65, 0.60. 그렇죠? 그래서 막 고장 같지는 않아 보이는 한데 일단은 조금 한쪽이 언밸런스하게 조금 낮습니다. 원래 이게 또 듀얼 TR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아마 옆에 소자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번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교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고장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열화상 카메라로 가지고 한번 전압을 강제로 투입해서 한번 봤는데 열이 나거나 하는데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이 MA라고 되어 있는 요 두 개의 소자를 한번, 이거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거 두 개를 한번 교체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보시는 K6N, 요게 MA하고 같은 겁니다. 마킹만 틀리고 제조사가 틀린 거고요. 기능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MA 요 똑같은 거를 여기하고 여기 약간 낮게 나왔던, 뭐 고장 같지는 않았는데 다이오드 모드에서 값이 조금 낮게 나와 가지고 일단은 교체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발열이 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쇼트가 나오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값이 조금 낮게 나와 가지고 진행성 쇼트인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수리를 마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지금 방열판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전원을 켜 놓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잠깐 켰다가 껐다가 하면서 제가 파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메모리죠. 메모리 쪽에 파형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잖아요. 지금 한번 켜볼게요. 파워 온. 지금 보면 정상적으로 잘 나오죠. 이제는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끄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볼게요. 파워 온. 잘 나오죠? 자, 파워 끌게요. 자, 껐고요. 그리고 이쪽이 보면은 이제 1.8V죠. 여기도 지금 한번 찍어 볼게요. 자, 파워 온. 정상적으로 잘 나오죠? 자, 끄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듀얼 TR이 있는 쪽은 여기입니다. 요쪽에 여기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엔드 게이트가 있는 쪽이 여기인데, 지금 제가 아까 여기 엔드 게이트 1번 라인에 입력 신호, 자, 그래서 지금 엔드 게이트가 지금 여기 붙어 있는 상태고요. 이 엔드 게이트 1번과 2번으로 예를 들어서 신호가 두 개가 들어와야 4번 쪽으로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 쪽은 여기에 팩스 리셋 신호가 여기에서 바로 이쪽 그 슬롯에서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따로 상관이 없는데, 1번이 신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번 라인을 찾기 위해서 여기다가 점퍼를 하나 연결해 가지고요, 이 앞면으로 가니까 여기 점프를 해서 여기 물려 놓고 테스트기로 가지고 쭉 도통 모드로 해서 이제 찾는 겁니다. 찾으니까 이쪽에 듀얼 FET가 아니고 듀얼 TR이죠. 듀얼 TR이 세 개가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이쪽으로 점검을 해서 이제 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8V도 정상적으로 노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0.75V, 1.8V가 나와야 0.75V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찍어서 한번 볼까요? 자, 파워 온 0.75V, 여기도 정상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모든 전압은 정상이고 테스트기를 따라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엔드 게이트의 1번 쪽, 1번, 2번이 엔드 게이트 입력이고요. 4번이 출력이거든요. 입력 쪽에 전압이 없어서 4번 쪽에 출력이 안 나왔는데, 지금 1번 쪽에 지금 점퍼를 연결해서 제가 테스트기를 켰습니다. 이 상태로 제가 파워를 넣어 볼게요. 이제 전압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0.75V고 테스트기는 아마 3.3V 정도 나올 겁니다. 자, 해볼게요. 파워 온. 그렇죠? 3.3V 나오죠? 3.28V 정도 나오죠? 끌게요. 자, 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드 게이트도 정상적으로 들어가니까 수리는 완료됐고요. 지금 요 연결해 놓은 요 점퍼선은 떼어내고 조립을 다 해가지고 실제로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 위에다가 조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고장 증상이 전원을 켰을 때 화면무 증상이었고요. 그래서 각 입력, 우리 기본 검사라 그러죠. 입력단 전압이 12V나 3.3V 또는 이쪽에 보조 전원 쪽에 12V라든지 이쪽 단자에 우리가 쇼트 검사를 해봤는데요. 특별하게 뭐 쇼트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분해를 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니까 일단은 뭐 현미경에 있는 걸로 가지고 유관 검사로 해서 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걸 체크를 해봤는데 특별히 뭐 유관 검사에도 이상이 있거나 한 건 발견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일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1.35V 메모리 전압을 생성하는 코일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메모리 컨트롤이나 내부 인터페이스 전압. 그리고 이쪽이 이제 1.8V.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그래픽의 SOC 전압, 그래픽 코어 전압. 요는 이제 코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코일 쪽에 쇼트 검사를 해봤는데 이쪽에도 쇼트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압을 투입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전압을 투입을 해서 테스트기로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 슬롯 속에서 올라가는 12V나 3.3V, 그 다음에 이쪽에서 들어가는 12V라든지 이런 쪽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이 없었고 이쪽에 보면은 5V 라인에 이 5V도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고요. 그런데 나머지 전압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1.35V나 그 다음에 메모리 내부의 메모리 컨트롤러 인터페이스에 관한 전압,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8V VPP 전압, 이 메모리 보조 전압이죠. VPP 전압. 그리고 이쪽에 1.8V하고 그 다음에 이 SOC 전압, 그래픽의 SOC 전압, 그리고 뒤쪽에 0.7V 전압이 있는데 0.75V 그 전압 자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기는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딱 사라지는 거는 보기가 힘들어서 오실로스코프로 가지고 연결을 해서 제가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버튼을 탁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전압이 공급되는 순간에 오실로스코프를 보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그래프가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래프가 생성됐다가 없어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모리 전압이라든지 메모리 컨트롤 전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래픽 코어 전압, 그 다음에 SOC 전압 1.8V인데 이런 게 전부 다 마찬가지로 같은 증상이었거든요. 순간적으로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그 순간 딱 나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회로라든지 이런 쪽의 문제라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1.8V도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생성시키는 게 1.8V거든요. 그래서 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뒤쪽에 엔드 게이트를 확인하게 됩니다. 엔드 게이트가 우리가 이제 팩스 리셋 신호라든지 이런 모니터링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 각각 이는 그 전압을 만드는 회로에 이제 활성화 신호를 공급하기 때문에 엔드 게이트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뒷면에 엔드 게이트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뒷면 사진입니다.
뒷면에 엔드 게이트가 이쪽에 보면은 있는데, 여기 이제 V에, V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막힌 코드는. 실제로는 74LVC1, G08GW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그 엔드 게이트인데, 얘가 처음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얘를 이제 교체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 쇼트 검사를 해보니까 쇼트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고요. VCC는 들어가는데 4번 쪽에 출력이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에 문제인가 아닌가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고 뭐 얘도 자주 한 번씩 고장 나거든요. 수를 개봉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얘를 한번 교체를 해봤습니다. 교체를 하고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이제 전압을 공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안 됐죠. 동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번 엔드 게이트에 4번의 출력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 출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엔드 게이트이기 때문에 입력단 1번, 2번이 입력인데 2번은 팩스 리셋이라 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팩스 리셋이 이게 바로 들어가서 2번 쪽에 엔드 게이트의 2번 입력척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1번이 이제 또 입력인데 이 1번 쪽에는 전압이 생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처음에 제가 이쪽 전압이 나오지 측정이 안 됐을 때는 요 엔드 게이트의 어떤 소자의 고장에 의해서 전압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데 사라지는가 손실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새 걸로 갈아봤는데도 마찬가지여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쪽 1번 라인 2번은 팩스 리셋에서 바로 올라오니까 상관이 없고요. 엔드 게이트 1번이 일단 전압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질 않아서 이 라인을 추적하게 되는 겁니다. 엔드 게이트 쪽만 제가 따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여기 1.8V 나오는 게 이 엔드 게이트의 Y쪽의 출력을 이용을 해서 이쪽 EN 신호를 이용해서 얘도 1.8V도 출력하는 줄 알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8V는 엔드 게이트 출력하고 상관없이 이쪽 라인에서 따로 이렇게 투입을 해서 1.8V를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3.3V VCC가 들어가고 이 출력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뭐 흔히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엔드 게이트를 한번 갈아봤습니다. 뭐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 엔드 게이트가 손상되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많이 체크 안 해보고 엔드 게이트를 바로 갈아봤는데요. 갈고 뭐 될 거라고 딱 체크를 해봤는데 출력값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1번, 2번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입력을. 원래는 1번, 2번을 다 체크해보고 이 출력이 안 나왔을 때 이걸 가는 게 원래는 맞는데, 우리가 수리할 때 보면은 이제 라이즈 카드나 이제 여기 12V 보조주 전압을 꽂잖아요. 그걸 이제 파워 서플라이에 강제로 선만 연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팩스 리셋 신호는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팩스 리셋 신호를 넣으려면은 보통 라이즈 카드에 USB 꽂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컴퓨터 메인보드하고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메인보드에 PCI 슬롯하고. 그렇게 해야 팩스 리셋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원래 여기 신호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쪽 신호는 나와야 되는데, 1.8V EN 신호, 3.3V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1.8V 안 나오니까 이쪽 라인을 먼저 점검하는 게 맞는데, 이쪽 라인이 혹시 이 소자 때문에 이 신호가 손실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걸 먼저 갈아본 겁니다. 엔드 게이트를 갈아서 측정을 해봤는데 동일하게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이 팩스 리셋 신호는 메인보드 쪽에서 PCI 슬롯 쪽에서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메인보드 연결해서 하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일단 놔주고요. 이거는 뭐 특별히 라이저 슬롯에서 바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2번으로. 그래서 이쪽 1번 쪽에 이쪽 라인을 먼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따라가 보니까 이쪽에서 연결되어 있는 듀얼 TR이 있었거든요.
듀얼 TR이 쇼트는 아닌데 이 진행성 쇼트처럼 그 조금 낮은 다이오드 값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듀얼 TR을 교체하고 나서 1.8V EN 신호가 1.8V EN 신호가 이 3.3V입니다. 실제로 전압을 측정해 보면은 정상적으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1.8V EN 신호 3.3V를 이쪽 FFK 이 MB691에도 넣어서 얘를 활성화해서 이제 1.8V를 만들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1.8V EN 신호가 3.3V 들어오니까 팩스 리셋도 이제 우리가 메인보드에 실제로 USB 연결해서 이제 해보면은 3.3V가 들어오고 해서 이 Y 쪽으로 이 4번 팩스 리셋 버퍼 신호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3.3V가 출력하게 됩니다. 이제 이쪽 4번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판 뒤쪽에 있는 0.75V나 그래픽 카드의 코어 전압이나 그래픽 카드 내의 SOC 전압이나 칩 내의 SOC 전압이나 그리고 메모리 전압, 메모리 그 내부의 그 컨트롤러나 인터페이스 전압 요런 게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표기는 안 돼 있는데 VPP 전압, 메모리의 보조 전압이죠. 그리고 VPP 전압도 GDDR6 같은 경우에는 원래 1.8V입니다. 그래서 1.8V도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듀얼 TR이 진행성 쇼트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출력이 나오질 않았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뭐 쇼트가 돼서 발열이 나거나 뭐 정확하게 이렇게 쇼트 난 게 보이면은 작업이 쉬운데 지금처럼 뭐 반쯤 죽어버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TR도 찍어 보니까 값이 조금 차이는 나지만 좀 낮게 나와서 고장이 아닌가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교체를 하고 나서 수리가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물로 돌아가서 잘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수리를 완료하고요. 지금 잘 되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테스트 벤치 위에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조립을 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원을 켜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이 그래픽 카드 쪽에 HDMI 단자에 지금 연결을 해 놓은 상태고요. 키보드 마우스 연결됐고 파워 켜 보겠습니다. 파워 온. 정상적으로 켜지고요. 제가 미리 체크를 좀 했었는데 지금 비펌 나면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죠. 정상적으로 윈도우로 부팅이 됩니다. 자, 퓨어 마크를 실행을 해서 한번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지금 GPU 온도가 63도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63도. 그리고 지금 핫스팟도 87도, 88도 정도 조금은 높은 편인데 그래도 뭐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1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장시간 테스트를 해도 뭐 깨끗하게 잘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온도도 지금 온도도 보면은 68도, 핫스팟이 92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단 GPU 온도가 80도를 넘어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핫스팟은 조금 높기는 한데요. 그래도 뭐 다운 없이 뭐 깨끗하게 사용은 됩니다. 그러면은 파이어 스트라이크나 다른 것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타임 스파이나 파이어 스트라이커 그리고 퓨어 마크 같은 벤치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양하게 테스트를 진행해 보고 있는데요. 뭐 다운되거나 이런 거 없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됩니다. 수리는 잘 된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